지금은 우리 그 문제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키워드 안 뽑으니까 주제어 선택 안 하고 그냥 나머지 거 할 때 1번 문항은 요약해서 쓰는 걸로, 지문 요약해서 쓰는 걸로 바꿔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시민들을 선동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누구를 선동했는지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선동했다. 선동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다. 라고 했는데, 자신이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시민들, 다른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선동하였다. 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썼어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 내용적으로 맞는데, 이제 논리적인 부분에서 표현이 선동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없이 먼저 쓰여져가지고 그랬다. 우리 영어랑 좀 구조가 다르니까 한글은 뭘 쓰고선 걔를 꾸며줘야 되는데 걔가 안 나왔다. 꾸며줘야 되는 애를. 그 다음 이것도 대중에게 선동되면, 대중이 선동되었다는데 대중이 왜곡 보도를 통해 선동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프랑스 언론이 이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된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을 다 몽땅 싸그리 이 사람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왜곡된 여론을 조성했다. 그렇게 시민들을 선동했다. 그래서 대중들이 왜곡보도에 선동되며 퍼져나갔다. 이 표현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내가 느끼기엔 조금 사건이 언론의 왜곡 보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퍼져나갔고, 그 퍼져나간 내용들, 아니면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되어졌는지가 여기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내용을 정리하면, 다에서는 드레피스 사건이 언론의 왜곡 보도를 통해 대중들을 선동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밝혀지지 않는 사실들까지도 다 덮어씌워서 그를 스파이로 몰아 사회 전체가 그에게 유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좀 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다 맞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플러스 혹은 감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요소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 가는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의해 능력과 업종만의 기준 분배는 불평등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나는 흑인의 실업률 또한 불공정하다고 본다. 흑인들이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얻지 못한다고 본다. 근데 이거 사실 요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언론 보도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그 실업률에 대한 수치들이 대부분 나왔던 거고, 마지막 기사에서만, 아마 마지막 기사 맞지? 마지막 기사에서만 고용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언급이 한 줄 있었다. AI 관련된 거, AI 때문에 나타난 걸로 해서. 물론 이제 불평등한 사례라고는 다 얘기하는데
계속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뒤에 부분에 한 군데만 있어서. 그 다음에 역차별로 보는 시간을 반박하며, 시간을 반박하다는 게 뭘까요? 사회적 약자의 잠재력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해야 된다. 다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는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는 거, 가의 관점. 그럼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는데 이 표현이 그럼 좀 잘못됐네요. 가는 이렇게 본다. 그죠? 그래서 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흑인의 실업률 또한 불공정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가가. 그죠? 가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표현은 나는 나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나의 내용, 나의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공정한 사례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표현이 그죠? 가의 입장에서 나를 평가했다라는 서술어로 표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다. 그죠? 가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따로따로 지금 요약한 뉘앙스잖아요. 그죠? 문제에서는 가의 관점으로 나를 설명하고 설명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서술어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 가의 입장에서 나를 이야기한 걸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3번 내용 괜찮았는데 그 3번 내용이 지금 그 뭐지 2026년도 거에 보면은 제시문으로 보면은 뭐 다나 다라 네, 라 같은 그 지문 내용이 나오면 자료 플러스 글이 나왔는데 이거를 예시 답안에서 분량으로는 한 두 문장 분량 그러니까 한 40자에서 80자 정도 분량을 한 문장으로 그냥 해가지고 내용을 요약 정리를 끝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추어 봤을 때 라 정도 되는 자료와 그 자료 그래프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글이 있으면 그거를 한 문장으로 혹은 두 문장, 한 문장이 이제 긴 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가 되려면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서는 뭐 각 국가들이 어느 나라는 순위가 몇 위에서 몇 위가 됐고 어느 나라는 몇 위에서 몇 위가 됐고 요게 아니라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그 뭐지 삶의 의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다 라든지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요약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뽑아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내용 그래프에는 X축, Y축 해서 정보들이 여러 개가 변화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럼 그 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한 문장으로 써야 되는 게 이번에 단국대 쓸 때 주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국대 거 이제 연습할 때 자료에 있는 항목들을 구구절절 언급이 아니라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추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네, 그런 관점에서 쓰는 거를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여기 자료에서 2022년도가 통화정책 변경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코스피 아파트 매매 신용거래 대출금 잔액 추이가 다 적용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기준금리가 이제 2022년도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022년 11월 24일에 3.25로 했을 때의 상황이 딱 12월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자료들이 2022년 12월. 근데 이게 올해 그 해에 그 달에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다 잡혔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애매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스피는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2021년도에서 계속
매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보여줬죠? 아파트 매매 거래가도 증가되는 걸 보여줬죠? 근데 그 대에 내려갔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지 안정을 자리 잡은 건지 일시적 효과인지는 아직 모른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변화된 추이가 있었으면은 네, 그 변화된 추이를 보고서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주택담보 융자 잔고와 주택담보 제출 잔액이 감소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근데 이게 진짜 그것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른 추가적인 자료가 없어서 계속 변화된 추이가 나타나 있지 않아가지고 요런 부분은 살짝 애매하다. 오케이. 왜냐면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해서 12월에 바로 결과가 시장 물론 당장에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자료들은 3년치의 자료를 보고 매년 지수가 급등했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해에 여러 번 실시한 정책 때문에 그 해의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이럴 경우에는 앞에 부분 3년치 변화된 내용까지만 언급을 하고 뒤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는지 안 잡혀져 있는지 여부는 조금 되도록 논하지 않도록 한다. 혹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글이라든지 제시문에서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은 써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부분은 그래서 예시 답안에서도 전혀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료 볼 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보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다시 다음에 다시 쓸 때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글이 여전히 투박해서 사실 계속 써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시 답안은 같은 예시 답안도 읽어보고 해서 조금 표현이라든지 글 전개가 부드러워질 수 있게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뜯어 고쳐야 돼 잘못 썼어 라고 지적하기는 애매한데 이 하나하나 표현을 다 바꿔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내용적으로 일단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뭐지 중학생이 와다다다다 쓴 느낌의 답안이라면 네,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 벼락치기 해서 고등학생이 쓴 느낌이 그래도 나는 답안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약은 되게 불필요한 내용 다 쳐내고 핵심 내용 이 자료가 뭘 보여주고 있다 어떤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네 간략하게 말할 수 있도록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그래서 다른 대학교 논술 이제 우수 잘 쓴 글이란 무엇인가 문장이 짧고 간결하게 네,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같은 말 반복 안 하는 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안 하는 거. 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늘 나와 있는 요구하는 바이거든요. 잘 쓴 글에 필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대학교들이 우수답안을 비교해보면 같은 말 반복하지 않고 그대로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주의해서 쓰셔도 문장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길게 늘려 쓰려고 하지 말고 끊어서 쓰시는 걸로. 물론 이제 제가 자료가 한 문장으로 단국돼서 했다. 근데 한 문장이 긴 호흡이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끊어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연결짓기 힘들다라면 두 문장으로 나눠 써도 된다. 예시 답안이 한 문장으로 잘 쓴 거지. 우리는 두 문장으로 써서 네, 내용 전달이 되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좋은 단어, 긴가민가한 단어 꼭 확인 늘 하고 네, 단어 공부 계속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